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한국 미디어 생태계의 지각 변동을 다룬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유튜브 기반의 대한 미디어가 집어삼키는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엔 감정적인 해석 싹 빼겠습니다. 마치 화면 속 졸라맨 분석관이 지휘봉을 들고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처럼 철저하게 수치와 현상에만 입각해서 날카롭고 냉정하게 이 보고서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분석의 뼈대는 총 6가지입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 붕괴부터 노골적 정파성과 팬덤 정치, 하이브리드 인포테인먼트의 진화, 대한 미디어의 기형적 공생, 2030 세대의 뉴스 회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의 족감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죠. 첫 번째 챕터,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 붕괴와 객관성 신화의 추락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부터 진단해 볼까요? 오랫동안 여론을 주도해왔던 기성 매체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수식어 다 빼고 이 숫자 하나만 보시죠. 40. 2024년 옥스퍼드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전반적인 언론 신뢰도가 조사 대상 47개국 중에서 딱 40위를 기록했습니다. 점수로는 고작 31점이에요. 한국의 견제력이나 민주주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저널리즘 생태계에 심각한 병리적 현상이 있다는 걸 임상적으로 떡하니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극명한 양극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표를 보시면 사람들이 신뢰하는 매체는 MBC, YTN, JTBC 같은 영상 기반의 방송 매체에 쏠려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불신하는 매체 상위권은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 성향의 인쇄 매체나 종편 채널들이 압도하고 있죠. 신뢰와 불신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원인은 명확합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소비자들, 미디어 리터러시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이들은 레거시 미디어가 겉으로 내세우는 그 객관성이라는 걸 사실은 기득권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편향성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위선으로 받아들입니다. 공정한 척 기만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아주 투명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한 미디어가 훨씬 더 진정성 있다고 느끼는 거죠. 완벽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노골적 정파성과 팬덤 정치, 그중에서도 김어준 사례 연구입니다. 자, 대한 미디어가 어떻게 주류를 꿰찼는지 그 지배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해보죠. 이 성공의 밑바탕에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용자가 미디어 진행자랑 일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걸 엄청나게 끈끈한 양방향 관계로 착각하는 현상인데요. 지지자들은 진행자를 단순한 방송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대 언론 권력에 맞서는 투사이자 자신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죠. 객관적인 정보다율보다 화자의 철학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날 때 폭발하는 카타르시스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팬덤 정치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 하나로 냉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9천만 원.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첫날 단 하루 만에 거둬들인 슈퍼챗 수익입니다. 전 세계 1위 규모였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콘텐츠가 재밌어서 내는 돈이 아닙니다. 확증 편향된 지지자들이 이념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투사에게 보내는 일종의 정치적 후원금인 셈입니다. 미디어의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재편됐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시스템적인 부작용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재정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사회 전반의 확증 편향을 아주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팩트체크보다는 일단 우리 편을 방어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검증 안 된 음모론, 이른바 정치의 무속주의가 아주 무책임하게 퍼져나갑니다.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가져야 할 윤리나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합리적인 민주주의 수기 시스템에는 분명한 적신호입니다. 세 번째 챕터, 하이브리드 인포테인먼트의 진화, 최욱과 매불쇼 사례입니다. 대한 미디어가 성공한 두 번째 메커니즘은 바로 뉴스의 엄숙주의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인포테인먼트 전략인데요. 넥타이 매고 정장 입은 앵커가 심각하게 뉴스 전하는 방식,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매부쇼 같은 프로를 보면 B급 정서나 코미디 상황극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아무리 복잡한 정치 스캔들이나 어려운 과학 지식도 예능의 문법으로 아주 맛있게 직설적으로 쪼개서 던져줍니다. 기계적 중립 지키느라 핵심은 쏙 빠진 기존 지상파 토론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압도적인 몰입감을 주거든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통한다는 건 미디어를 소비하는 대중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 5060 세대에게 뉴스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진지한 의무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2030 같은 새로운 세대에게 뉴스는 그냥 흥미롭고 재미있는 능동적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무겁고 머리 아픈 현안들을 가볍고 유의적으로 풀어주는 전략이 지금 시대의 대중성을 꽉 잡는 절대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걸 잘 보여주죠. 네 번째 챕터는 대한미디어의 기형적 공생, 그리고 적대적 의존성입니다. 지금 이 미디어 생태계 겉보기엔 레거시 미디어랑 대한미디어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죠? 그런데 생태학적으로 아주 묘한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조를 볼까요? 첫째, 레거시 미디어가 막대한 돈과 인력을 들여서 1차 팩트를 취재합니다. 둘째, 유튜브 대한 미디어들이 그 기사를 쏙 가져와서 자기들만의 정치적, 예능적 필터로 맛있게 재가공을 하죠. 마지막으로 대중은 원본 기사는 안 봅니다. 이 재가공된 2차 컨텐츠만 소비하죠. 대중은 기성 언론이 싫어서 유튜브를 보지만 정작 유튜브는 기성 언론의 취재기사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아주 모순된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섯 번째 챕터 2030 세대의 뉴스 회피, 부수적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미디어 전쟁이 낳은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바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데이터가 아주 극단적입니다. 모바일 네이티브인 이 세대는 전통 미디어를 그냥 손절했습니다. 종이신문 이용률 0.2%, 사실상 0에 수렴하고요. TV 뉴스도 6.9%밖에 안 됩니다. 무려 76% 가까이가 포털 사이트에서 파편화된 정보만 쓱쓱 훑어보고 넘겨버립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이 청년 세대에게 플랫폼으로서의 수명이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신박한 숫자는 바로 이 39입니다. 한국의 미디어 소비자 중 무려 39%가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스마트폰 쥐고 태어나서 정보 접근성이 역대 최고로 높은 세대가 오히려 앞장서서 뉴스를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상적인 용어로는 이걸 선택적 뉴스 회피라고 하는데요. 왜 피할까요? 지치고 피곤해서입니다. 기성 언론은 지나치게 에리트주의적이고 대한 미디어는 맨날 기성세대의 정치권 스캔들이나 진영 싸움, 네거티브 혐오 발언만 쏟아내니까요. 당장 주거, 노동, 양극화 문제로 숨막히는 청년들에게 이 미디어들은 아무런 쓸모있는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청년들은 스스로 공론장을 떠나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챕터입니다. 지속가능한 저널리즘의 조건, 냉정하게 진단해보죠. 이 무너진 생태계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레거시 미디어는 그 얄팍한 기만적 객관성의 가면부터 벗어던져야 합니다. 편집 가치관을 대중에게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직 데이터 기반의 압도적인 심층 탐사 보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콘텐츠 방향성도 확 바꿔야죠. 가르치려 드는 계몽적인 태도를 버리고 2030세대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직접 파고드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미디어. 이제 본인들도 거대 권력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적 공간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제도권 언론에 맞먹는 엄청나게 엄격한 팩트체크와 내부 윤리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권위는 이미 산산조각 났고 극단적인 팬덤과 자본이 뒤엉킨 디지털 부족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우리는 과연 사실이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박살난 공론의 장을 다시 재설계할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오늘 제가 브리핑해드린 이 냉정한 데이터들이 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찾는 데 날선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